오늘의 시네마 천국. 올여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신작 고사 그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 한국 공포영화의 모든 것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다룬 SF 블록버스터 신작 인셉션 속에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봅니다. 마법에 걸려 진짜 이빨 요정이 되어버린 아이사키 선수. 유쾌한 영화 미스터 이빨 요정을 살펴봅니다. 스파게티 웨스턴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1971년 작품 석양의 갱들까지 시원한 작품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네마 천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지기 장윤주입니다. 2년 전 여름 쟁쟁한 헐리우드 영화의 틈바구니에서 18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세웠던 영화 고사. 올 여름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개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한국 공포영화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필름위를 걷다에서는 바로 그 고사2와 함께 한국 공포영화의 계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뜨거운 여름이면 어김없이 우리는 몇 편의 공포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통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인간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근원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공포영화들. 오늘 이 시간 98년 여고 괴담 등장 이후 수많은 소재와 다양한 시도를 해온 한국 공포영화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봅니다. 정답을 맞추는 사람만이 학교에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2008년 유일했던 공포영화 고사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고사 두 번째 이야기. 전편의 흥행에 힘입어 두 번째 시리즈를 내놓은 영화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정답을 풀어가는 모범생들의 생존 게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은 자매견을 한 이턴스쿨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는 건 다들 알고 있지요? 네. 담당 교사가 국어 선생인가?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중 수업에 그 공부 잘하는 최상위급 애들로 임시반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말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하세요. 여느 학원 공포영화와 색다른 차별화로 관심을 모았던 고사 첫 번째 이야기는 잠에 결연한 외국 학생들과의 특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엘리트 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별반만을 위한 특별한 수업. 그런데 특별 수업은 시작 종과 함께 누군가가 낸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 명씩 죽음으로 맞서야 하는 피해 수업으로 변하게 되죠.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출제된 문제를 푸는 길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뭐야 저거? 문제를 풀지 언제부터 저런 거야? 종해봐. 한 명씩 아, 쫓겨납니다. 어떤 새끼들 또 장난치는 거야. 이 새끼를 잡히기만 하면. 조용히 좀 해봐. 똑똑한 친구들이 모였으니 잘 풀어내리라 생각합니다. 잠깐만, 들어보자. 학교 밖을 나가면 나간 사람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학교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따뜻하지만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국어교사 이범수와 전교 5등 남교리는 아비규환인 학교에서 사건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용기 있게 뛰어들고 이들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대와 죽음의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왜 그래? 예상대로야. 등수대로 죽고 있어. 무슨 소리야? 이거 봐. 1등 혜영이, 2등 동혁이, 그리고 3등 재혁이가 없어졌어. 그 다음은 명효 차례야. 다음은 나고. 꽉 짜인 학교라는 틀 안에 갇혀 공부와 의무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 영화는 한국 공포영화가 관행처럼 사용하는 소리를 이용한 쇼크나 쓸데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고 한국 교육의 문제점인 왕따, 입시지옥, 학원 통역 등 현재의 교육 문제를 짚어 다양한 소재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반항할 수 없는 그 힘이 없어요. 수동적인 존재들이에요. 공부해라. 모든 감정 너희한테 사치다. 친구도 없다. 그런 세팅이 이미 갖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속에서 걔네들한테 아니야 이제 너희가 능동적으로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 말을 할 수 있는 극단은 뭐냐 하면 얘네들이 능동적인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원한이 있는 이 아이들이 귀신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고 복수를 한다. 이런 테마를 학원물에 같이 접목을 시키니까 아주 금상첨화였겠죠. 학원 공포물의 대명사 여고괴담. 이젠 한국 공포영화를 대표하는 시리즈로 자리매김해 벌써 5편의 이야기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1998년) 박기영 감독의 여고괴담 첫 번째 이야기를 선보인 이후 여고를 무대로 매번 새로운 소재와 이야기 그리고 혁신적인 영화 기법을 활용하여 학원 공포물을 하나의 장르로 정착시켰습니다. 분신사마 오이테 쿠다사이. 이게 고3 되면 정신 좀 차릴래나 했더니 너 또 그 짓이냐? 어? 그게 그렇게 적성에 맞으면 아예 자퇴하고 길거리로 나앉지 학교는 왜 나오냐? 어? 이 영화의 시리즈를 벤치마킹한 영화들을 탄생시킬 만큼 공포영화 장르의 붐을 몰고 온 여고괴담. 특히 여고괴담 1편은 학원 공포물뿐 아니라 한국 호러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적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봉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전편과 확연한 스타일 차이를 가지고 등장했는데요. 학생과 학교의 대결 구도였던 여고괴담 첫 번째 이야기와는 달리 이 싸움은 개성적인 개인 한 명과 집단 전체의 대결 구도를 다뤘습니다. 너한테 이상한 냄새 나. 무슨 레즈비언 냄새 같은데? 너한테선 더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 생선 비린내 같은 건데 역겨워. 너나 울지 마. 김태용, 민규동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는 한 여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을 근거로 한 소녀의 자살과 그 죽음의 단서를 통해 두 여고생 사이의 동성애와 사제간의 독특한 사랑을 그렸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가요? 검증이 안 됐다. 또는 많이들 하고 있지 않은 무엇이다. 코미디 찍으면 코미디 찍어야죠. 왜 갑자기 공포물입니까? 근데 그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여고괴담 시리즈는 생산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입증하며 3편부터는 무대와 소재를 다양화시키며 발전시켜 나갑니다. 예전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어. 예술고등학교라는 독특한 무대를 제공했으면서도 시각적인 차별성을 갖지 못했지만 흥행에는 성공했던 3편 여우괴담.
2년 후 제작된 4편은 마땅히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귀신이 오히려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과 상황의 변화 때문에 공포에 떤다는 설정으로 다시 한번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5편 동반 자살은 노골적인 괴담을 앞세우며 흥행과 평가 면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고괴담 시리즈를 비롯한 학원 공포물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충무로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 누구야? 언주야, 정원이야? 학원 공포물로 시작됐던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공포영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안병기 감독. 그는 가위를 시작으로 공포영화 전문으로 불릴 만큼 오직 공포영화만을 만들어 왔는데요. 한국의 거의 유일한 장르 감독이라 할 수 있죠. 아, 내 얘기네. 아, 우리 얘기네. 아, 이게 전혀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공포물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호소력 있는 작품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요. 한국적인 작품이고 모든 하나하나의 쇼트들이 기가 막히게 접목된 멋진 작품이다. 그의 첫 번째 작품 가위는 두 가지 호러 영화의 서브 장르에서 특징들을 하나씩 끌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 관객들에게 익숙한 원혼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식 슬래셔 무비였죠. 그리고 2년 후 선보인 두 번째 작품 폰. 안병기 감독은 이 영화로 일약 공포영화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휴대전화와 원조 교재라는 익숙한 소재를 한이란 한국적인 정서로 해석한 이 작품은 국내 공포영화란 최초로 26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관객층이 한정됐다고 생각했던 공포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공포영화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작품 R포인트를 만든 공수창 감독. 그는 전쟁에서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건 다름 아닌 죄의식이란 주제로 한국 공포영화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심리 공포를 선보여 소재의 폭을 넓혔죠. 이처럼 2000년대는 공포영화의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몇몇 작품은 안일한 기획성과 창의력 없는 소재의 한계를 드러냈고, 이러한 영화들은 대부분 관객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신인 감독의 패기와 날렵한 시선으로 주목받았던 한국 공포영화가 있었습니다. 정가 형제가 만든 영화 기담. (1940년대) 경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이 영화는 고전 영화의 양식과 기본기를 철저히 계산해 만든 영화로 넘치는 의욕으로 성급하게 완성된 한국 공포 영화와 차별성을 가졌습니다. 빛과 어둠, 이야기와 이미지 등 그간 공포 영화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미장센을 고집스럽게 살렸고 신인답지 않은 역량이 돋보인 작품이었는데요. 굉장히 세련된 미장센, 또 다양한 시도들, 서사적인 복잡함, 복합성, 서사의 복합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공포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건 정말 높이 살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 불신지옥. 봉준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 이용주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한국 공포 영화계에 기념할 만한 데뷔작으로 손꼽힙니다. 소진아, 우리 교회 갔다 올 거니까 다 먹고 빈 그릇 설거지통에 넣어놔. 알았지? 우산 챙겨가. 이따 비가 오면 아저씨가 죽어. 뭐라고? 오늘 죽는다고. 그날 저녁에 705 아저씨가 갑자기 죽었어요. 소진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죽었어요. 전형적인 여름용 한국 공포 영화와는 전혀 다른 이 영화는 공포 영화라기보다 종교적 광신이 어떻게 한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를 파헤치는 일종의 오컬트 추리 영화입니다. 니시오. 대체 니시오. 어인일로 이 세상에 오시었어. 전형적인 공포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갖 종류의 광신과 불가해한 현상으로 일그러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기는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속에 저런 영역이 있었지. 한국, 영매, 그리고 무속신앙, 신내림. 그래, 있지, 저런 영역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 정말 높이 살 수 있는 점입니다. 한순간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위해 즐기는 공포영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공포영화를 즐기는 까닭은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을 잊기 위함이 아닐까요? 얼마 전 여름이면 생각나는 공포영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여고괴담 시리즈가 그 나이트메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공포영화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의 굿포인트를 콕콕 집어드리는 코너죠. 바로 좋지 아니한가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늘 과격한 반칙을 일삼으며 상대 선수의 이를 날려버리는 통의 투스페어리, 즉 이빨 요정이라 불리는 남자. 그는 아이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꿈과 희망이라는 걸 절대 믿지 않는데요. 그랬던 그가 확 바뀝니다. 남의 꿈을 빼앗는 빙판 위의 무법자에서 꿈을 나눠주는 가슴 따뜻한 요정으로 거듭나는 한 남자의 유쾌한 이야기. I'm the Tooth Fairy. 미스터 이빨 요정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칼리와 그녀의 두 아이. 그들 앞에선 톰슨도 다정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자다 말고 급하게 엄마를 찾는 아이. 미국과 유럽에선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이빨 요정이 이를 가져가는 대신 돈이나 선물을 놓고 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Tess, you're a big girl now. You're 6. So let's just get this out of the way. 하지만 톰슨이 그런 이야기를 믿을 리 없죠. So then your big idea to handle it was to tell Tess there is no tooth fairy? Carly, come on. Is the reason why there's so many unhappy people in the world because they're all clinging 결국 to some 애인과 version 크게 of life? 말다툼을 하게 된 톰슨. You are leaving. 하지만 그날 밤 베개 밑에서 정체불명의 소환장이 발견되고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절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이빨 요정의 세계로 소환된 것이죠. You, sir, are guilty of disseminating disbelief. In order to pay your debt to humanity, you are 게다가 2주간 이빨 요정으로 활동하는 벌을 받게 된 톰슨. Oh, the Dream Popper. 요정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 받게 되는데요. Shrinking paste. Amnesia dust. Yeah, right. Come on. That's how it works. That's how what works. Amnesia dust. You throw a pinch, the kid forgets everything that happened for the last few seconds. That's how it works. That's how what works. 영화는 이처럼 아기자기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표현된 전설 속 요정들의 세계를 엿보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I love surprises. 다음 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남자. 그런데 그때 또다시 시작된 변화. Hello? Hello. Who's this? Listen, your first assignment is just falling asleep. 드디어 이빨 요정으로서의 첫 임무가 주어진 것인데요. No, no, no. 믿기 싫어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 결국 톰슨은 축소제를 사용해 일단 집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고양이와 높디 높은 침대벽을 넘어 어렵게 임무를 완수하는가 싶은 순간 그만 침대 아래로 떨어져 버린 남자. 게다가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데요. 다행히 순간적인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 걱정입니다. 그날 이후 경기 중이건 뭐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호출. Hey, get over here. I want to talk to you. 경기를 망친 것도 모자라 잘못하면 정체를 들킬 위기에 처하는데요. Either you come out or we're coming in.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가 날 대로 난 톰슨. 기억상실 가루를 사용해 온 가족의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대충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물론 Just look at what you have done to this family.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습니다. You overdid it. 거기에 불법으로 판매되는 요정 물품까지 사들이는데요. 왠지 불안해 보인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사고를 치고 마는 불량 요정. 유명 프로레슬러 출신인 드웨인 존슨의 다양한 표정 연기와 드라마 프렌즈를 연출했던 마이클 램백 감독의 재치 있는 연출은 그런 톰슨의 캐릭터를 코믹하게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일을 해결하려다가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된 남자. I'll be the best tooth fairy ever. 그는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Bitten and arrested. But I'm doing it.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가장 그다운 복장에 가장 그다운 방법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 역시 사람 일은 마음먹기 나름인가요? 제법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물론 아직 날지 못한다는 것만 빼면요. 한편 애인의 아들을 위해 함께 장기자랑 연습에 한창인 남자. Everyone's gonna laugh at me. Maybe I shouldn't do this. Well, maybe they will. Or maybe you'll blow the roof off the place. Huh? 이젠 제법 용기를 주는 말도 할 줄 아는군요. Yeah? When was the last time you took a shot?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할 사람은 소년만이 아닙니다. 어깨 부상 이후 반칙으로 상대를 위협만 할 뿐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슛을 날려본 적이 없는 톰슨. 그런 그가 드디어 꿈과 희망을 믿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결전의 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톰슨. 그리고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한때 꿈이란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고 믿었던 한 남자. 그는 과연 자신의 오랜 편견을 깨고 다시 높이 비상할 수 있을까요? 21세기에 다시 쓰는 이빨 요정의 전설. 미스터 이빨 요정이었습니다. 자고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지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매번 또 새로워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본연적 의무이자 사명.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영화 속 썸띵류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범죄 영화의 고전인 열차 강도와 은행털에서부터 최고의 정예 멤버로 구성된 오션스 11의 카지노 터리와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만 훔쳐내는 문화형 도둑까지, 그간 영화엔 정말 갖가지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하나 때문에 경찰서에까지 진출한 못 말리는 도둑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껏 이런 범죄 영화는 없었습니다. 남의 꿈속으로 들어가 무의식 세계에 잠재된 비밀을 훔쳐내는 생각도둑. 그 기막힌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생각을 훔치기 위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들의 이야기. 인셉션입니다. 대부호 사이토를 찾아간 한 남자. How can I do that? And I can teach them to you so that even when you're asleep, your defense. 그는 바로 다른 사람의 꿈에 침입해 생각을 훔쳐내는 사람, 즉 추출자입니다. You're gonna have to be completely open with me. 뛰어난 상상력과 탁월한 연출력으로 평범한 슈퍼히어로물이었던 배트맨 시리즈를 역작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다크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는 데뷔작 메멘토에서 기억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며 충격적 반전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이번엔 꿈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At the beginning of the film, we really find out that Cobb is an extractor. This game of accessing a subject's subconscious through their dreams and using that access to their subconscious to steal things from them. 영화는 드림머신이란 기구로 여러 명이 함께 꿈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타인의 무의식에 접근한다는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부호 사이토의 기밀을 빼내려고 접근했던 코브. 하지만 그는 이미 이런 사실을 눈치챈 상태죠. 대신 사이토는 오히려 코브 일행에게 다른 일을 의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대 기업 후계자의 꿈에 침투해 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생각을 심어달라는 것.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이를 받자마자 건축가이자 인셉션 전문가인 아버지를 찾아간 코브. I never taught you to be a thief. I think I found a way home. It's a job for some very 누명을 쓰고 수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로선 지금이 집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꿈의 세계를 건축할 유능한 건축학도를 소개하는데요. 비록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표적을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현실이라 착각할 만큼의 디테일한 배경을 설계할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We bring the subject into that dream and they fill it with their subconscious. How could I ever acquire enough detail to make them think that it's reality? Well, dreams. 하지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인셉션의 개념을 이야기란 쉽지가 않죠. So how did we end up here? We're dreaming. You're actually in the middle of the workshop 그럼 right now.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요. Your first lesson in shared dreaming.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인셉션, 즉 그녀의 꿈속인 거죠. 감독은 이렇게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들에게도 강한 충격을 던져주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봐도 CG 같은 이 장면들이 실제 폭발 장면을 촬영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It was very important to me that we do as much as possible in camera. I always prefer to try and shoot absolutely as much as possible for real and then use technology to enhance that.
change that in some ways. And so with some of our more exotic effects, some of the more interesting things. 뭐든 생각만 하면 그대로 이뤄지는 꿈의 세계이니만큼 엄청난 스케일의 세트와 상상을 초월하는 배경의 구현이 필요했던 영화. 하지만 감독은 꿈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감 있는 장면들을 원했고 배우들은 360도로 회전하는 복도에서도 액션 연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There's this amazing sequence where gravity has gone haywire. The most brilliant thing of all actually was Joseph Gordon-Levitt. He's running around the walls, the ceilings, the floors. He's all over the place. 카메라를 기울이면 될 것을 굳이 세트를 기울이는 감독의 고집. 그 덕에 배우들은 20도의 경사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연기를 해야 했고 감독 역시 이 모든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If it's snowing or raining, he's out there with everybody, and I think his philosophy is that if he's asking the actors and the crew to do all that stuff, then he should be right in there too. 어쨌든 사이토에게 의뢰받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은 뒤 대기업 후계자의 꿈에 침투한 코브 일행. 하지만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무의식 방어 훈련을 받은 대기업의 후계자. 그의 꿈속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온갖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알아낸 결정적인 단서. 아버지에 대한 그의 반발심을 잘 이용하면 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생각을 주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꿈에서 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게다가 적들의 공격도 더 거세지는데요. Mustn't be afraid to dream a little bigger, darling.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열연을 펼쳤던 와타나베 켄, 주노의 엘렌 페이지 등 아카데미상 후보 출신의 배우만 무려 6명일 만큼 화려한 출연진. 꿈의 주체에 따라 세계 4개 대륙 6개의 나라를 넘나들며 진행된 촬영도 인상적이지만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들을 보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꿈일까 현실일까 의심하게 만드는 기발한 상상력이 더 돋보이는 영화 인셉션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지명혁 박사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하는 닥터즈의 올디스 버 구디스인데요. 오늘은 스파게티 웨스턴의 대가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 명작의 길잡이 지명혁입니다. 흔히 서부 영화는 미국 이념에 가장 잘 맞는 미국다운 영화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960, 70년대 이탈리아에서 미국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스파게티 웨스턴, 그 중에서도 이 분야의 대가라 불리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대표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석양의 갱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영화는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Señor, tighten up that girth. Señor, I must go to San Felipe. My father is dead. Please. 남자가 겨우 동승하게 된 이 마차. 그 안에는 지식인부터 성직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들은 대놓고 후안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There you are. Now you just sit down and be quiet like a good little boy. That's what they are. Animals. Pardon. Let us not forget even animals can be tame and harmless. Personally, I consider them unfortunate brutes. Wanted to give the government. 졸지에 짐승 취급을 당하는 후안. 감독은 이 장면에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사용하여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목을 지키고 있던 좀도둑 패거리가 마차를 습격합니다.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Chulo, no shooting unless Papa pulls the trigger?
알고 보니 그들과 한 가족인 후안. 마차 탈취에 성공한 그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오토바이. 왠지 범상치 않은 이 남자. 후안의 패거리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데요. There is a hole in the roof. 단숨에 마차 지붕을 날려버린 그는 바로 폭탄 전문가였던 것이죠.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눈으로 실감한 후안. 그는 번뜩 뇌리를 스치는 생각에 이 남자를 잡기로 마음먹습니다. You are a great magician, huh? I stop your motorcycle and you do the magic with my coach, so now I are even. Mesa Verde. It's a city. Well, of course it's a city. Who ever heard of having a bank in the country, huh? Wonderful, fantastic, gorgeous, magnificent bank in the whole world. We just stand before the bank and you see it has the gates of gold like it was the gates of heaven. 폭탄 전문가까지 끌어들이려는 후안의 목적은 다름 아닌 국립은행을 터는 것.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Part of a revolution in Ireland. A revolution? 결국 설득 실패. 화가 난 후안은 제갈길 가려는 존에게 화풀이를 하는데요. 그로 인해 다시 돌아온 존. 헌데 김새가 수상합니다. Duck, you sucker. 역시나 당한 것을 대로 갚는 이 남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장면처럼 마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배우들이 여련히 돋보이는데요. 특히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연기파 배우 로드 스타이거는 다소 비호감인 외모로 등장했다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순박한 감정을 지닌 인물의 변화를 잘 드러냈습니다. 공동주연을 맡은 제임스 코반 역시 깔끔하고 핸섬한 분위기로 남성적인 면모를 잘 과시했죠. 이 두 배우의 훌륭한 앙상블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메사 베르데에 도착한 후안의 가족들. Beautiful, eh? ¿Tienen algo que pedir? ¡Preparen! 하지만 정부군이 혁명 가담자를 마구 총살하는 이곳은 그리 평화롭지 않습니다. Hey God, you sure this is Mesa Verde? 그에 실망한 후안은 우연히 존과 재회합니다. Mesa Verde, this place has changed. This shit is covered with these soldiers like they flies. Hey, just the way we like it. What do you mean that's just the way we like it? If it's a revolution, it's confusion. 영화는 미국식 서부 영화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인데요. 다채로운 구성을 지닌 스파게티 웨스턴의 특징이 영화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의 대표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모두 주연을 맡은 무법자 3부작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최세작인 황야의 무법자 이후 석양의 검맨, 석양의 무법자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이탈리아 영화의 전성기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 후에 발표한 이 작품은 혁명을 전면에 내세운 내용으로 전개되는데요. 과감한 감독의 연출이 잘 돋보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mean, that's why we're here, so don't you worry about that. Me too. I'm him. 은행을 터는 것에 혈안이 된 그는 존을 필두로 다른 이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은행 침입에 성공한 후안.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창고에 있는 건 온통 사람들 뿐 정작 돈은 구경도 못하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터뜨린 문마저 출구일 뿐이고. Well, they've been using this place for a political prison ever since. What do you mean a political prison? Ah, well, I never said a thing about money. All I asked you was if you wanted to get inside. I don't want to be a hero. 기껏 은행을 뚫었더니 정치범 해방이 웬 말인가요? 어쨌든 그로 인해 후안은 혁명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애초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혁명에 동참합니다. 짐승 취급받기 일쑤였던 남자와 폭탄 전문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은 어느새 서로를 의지하며 우정을 쌓아가죠. 그러나 정부군의 보복으로 그의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Oh, no. No, for Christ's sake. They're waiting for you out there. 결국 후안마저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바로 그때 존의 도움으로 후안은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깁니다. 다소 무겁게 진행되던 미국식 서부 영화의 톤을 가볍고 경쾌한 톤으로 변화시킨 점, 그리고 군인이 시민을 악살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이 장면을 찍은 촬영 감독이 스페인 화가인 프란시스코 고야의 전쟁의 제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영화 연출을 꿈꾸는 예비 영화인들은 자기가 인용할 많은 자료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한 두 사람은 미국으로 향하는 정부군의 기차에 몰래 탑승합니다. They're just moving the train around. Seems we'll be leaving shortly. The uniform just finished loading on the last of their shit. 그런데 한참 달리던 정부군의 기차는 숨어있던 혁명군의 기습에 점령되고 맙니다. 그때 문제의 독재자와 마주치게 되는 두 사람. 후안은 죽은 가족의 원수이기도 한 포스터 속의 독재자의 얼굴을 기억해내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Money. Jewels. 결국 그는 직접 독재자를 사살하는 것으로 복수를 합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떠오른 후안. 영화는 혁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점을 포착하여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아이러니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감독이 발표한 스파게티 웨스턴의 사실상 완결을 의미하는 이 작품 속의 두 남자.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연출한 서부극 중 5번째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앞서 만든 무법자 시리즈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작에서 물질이 지배하는 서부시대를 풍자했다면 석양의 갱들은 혁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가장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 웨스턴 고유의 남성적 특징과 엔니오 모리코네의 여성적 음악이 조화를 이루어 더욱 매력적인 인상을 남긴 작품 석양의 갱들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가씨 니니. 세탁일을 하는 그녀는 우연히 유명한 쇼 제작자 당글라르에게 발탁되어 극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글라르는 화려한 캉캉춤을 라이브로 공연하는 카바레 물랑루즈를 설립하고 이들의 파격적인 춤은 단연세간의 화제로 떠오릅니다. 영화는 물랑루즈 무대에서의 흥겨운 공연과 공연장 밖에서 이뤄지는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고전 영화계를 대표하며 해외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장 루나르 감독은 휴머니즘이 넘치는 다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프렌치 캉캉은 감독의 전작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화면의 움직임과 시각적인 구성은 섬세하면서도 활력 넘치는 감독의 연출력이 매우 돋보이는 부분이지요. 프랑스 최고의 인기 배우 장 가뱅의 호연과 더불어 전설적인 프랑스 가수 빠따슈와 에디트 피아프의 카메오 출연도 눈여겨보면 좋을 영화. 화려하고 생생하게 그려낸 캉캉 댄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 프렌치 캉캉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네마 천국이 준비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곡이죠. 탐 크루즈의 풋풋한 모습이 인상적인 영화 칵테일의 OST 코코모와 함께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The Florida Keys. There's a place called Kokomo. That's where you wanna go to get away from it all. Bodies in the sand, tropical drink melting in your hand. We'll be falling in love to the rhythm of a steel drum band down in Kokomo, Aruba, Jamaica.